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의 성신혜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산업부 R&D 현황과 그리고 R&D 정책 방향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과기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저희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정부 R&D 20.5조에 한 15.6%인 3.2조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예산의 44.3%가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이 한 11.2%, 대기업이 4.6% 정도여서 전체 R&D 한 60.1%가 기업에 지원되고 있고요.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대부분의 과제가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산업 R&D 정책 방향을 제가 8가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는데 올해 좀 저희 R&D에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플러스 R&D 전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가 특징이기 때문에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국내외 어디든 이미 개발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신속하게 기술 확보하는 게 목표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술 도입이 충분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는 그런 이제 절차도 좀 마련을 하고요. 또 공공연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 중견기업에 이전할 때 좀 추가 R&D를 지원한다든지, 또 기업이 공공기술을 좀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좀 저희가 플러스 R&D를 본격적으로 좀 촉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외부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기술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플러스 R&D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R&D에 반영할 수 있게 목표 변경 필요성 검토를 좀 의무화하고, 또 이제 연구자뿐 아니라 전담 관리자도 목표 변경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환경 변화가 R&D에 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기술을 빨리 찾고 해외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도 좀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레카 중심으로 유럽 중심의 기술 협력 기반을 갖고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이나 아세안, 러시아 등으로 좀 기반을 좀 넓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연구자들이 해외 파트너를 찾는데 물론 전문가 도움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좀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공공연구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 파트너를 발굴하는 걸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작년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공연구소 거점을 작년에 3개를 지정했는데요. 22년까지 12개로 늘려서 국제 공동연구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과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도전적 과제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왔는데, 사실 그동안의 도전적 과제가 여전히 그래도 좀 성공을 염두에 두고 했던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그리스에서 연금술사들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제 화학에 대한 시초가 됐는데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좀 생각했을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도전,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낮아도 연구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좀 파괴적 기술이 도출되면서 실패에 대한 경험도 축적 가능한 이런 과제를 저희가 좀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좀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사업은 없지만 저희가 프로그램형 사업에서 좀 시범 사업을 이런 알키미스트형 과제로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어떤 등급별 판정이 아니고 산업적 파급력 관점의 평가 제도를 이제 신설을 해서 성공이나 실패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고 산업적으로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면서 더 연구를 잘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식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융합기획과 이제 R&D 사업 구조 혁신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획 자체가 약간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좀 업종 중심의 기획이 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그런 업종이나 산업 간 융합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 MD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칸막이를 허무는 그런 융합 기획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도 저희 전체 R&D가 아주 그 기반 기술부터 사업화까지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이나 연구소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업종별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융합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서 제품의 그 사업화와 서비스 창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처 간 연계 협력 R&D인데요. 저희가 아까 기술이나 산업 간의 융합이 확산되는 것처럼 저희가 부처 간에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기초 연구를 하면 저희 부에서 응용 개발 단계로 이어받아서 R&D를 계속 한다든지, 또 기술 공유 융합 차원에서는 각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에 좀 기반해서 저희가 공통 기술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개발된 R&D가 공공 조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혁신 제품 R&D를 지원하면 실증 이후에 이제 공공 조달로 연계하는 이런 지원 방식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선도적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기반 기술 구성 요소로 장비, 인력, 사업화, 표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저희가 아주 중요한 기반 그 구성 요소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시작한 게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인데요. 각 산업별로 이렇게 계속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가공을 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생성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를 유사한 그 폼으로 이제 맞춰서 수집을 해서 제약이나 이렇게 맞춤형 헬스케어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개인 운전자나 차량 제조자에서 나오는 이런 차량이나 운행 정보를 이 플랫폼에서 공통 형식으로 모아서 부품 회사나 아니면 정비 업체나 보험이나 아니면 자동차 공유 회사나 이렇게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그 데이터를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올해 4개를 시작으로 22년까지 한 10개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는 밑에 보시는 대로 표준화나 분석 처리 R&D, 그리고 제도나 비즈니스 실증에 집중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 데이터 플랫폼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 과제 관리 시스템 개선인데요. 첫 번째는 R&D 결과가 시장에서 좀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 평가할 때 공인시험 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 첨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시장에서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서 발급이 어렵다면은 인증기관이 어떤 그 개발 과정에 좀 자문을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는 데 통해서 그 결과에 좀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과 관리하고 연구자 중심 행정 절차인데, 지금 이제 성과 관리가 다른 것도 유사하겠지만 이제 과제 단위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산업의 목표 달성 관점에서 R&D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봤던 측면이 약간 부족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 보는 이런 통합 연구회를 통해서 산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연구자분들께서 좀 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으시게 저희가 좀 R&D를 좀 탄력적으로 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기 달성했을 때 자녀 사업비는 후속 R&D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든지, 또 연차 평가를 폐지하고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컨설팅 연구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안으로 연구자분들께서 좀 연구에 더 몰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 신성장 농nghiệp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 공제인데요. 2010년도에 저희 그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세액 공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2017년부터는 저희 부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신성장 농nghiệp 원천기술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 기술에 비해서 이 신성장 농nghiệp 원천기술에 해당되는 경우에 세액을 더 이제 크게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조특법의 그 별표의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고, 이런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 분야에 좀 기업 투자가 좀 더 확대되기를 저희가 좀 바라고 있습니다.
8번째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규제 개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17일에 이제 발효할 예정인데요. 이건 크게 이제 3가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 규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 자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령이 공백이 있거나 그 규제를 적용하는데 좀 부적합한 그런 경우에는 2번째 실증 특례를 통해서 안전성을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3번째는 이제 임시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출시를 위해서 2년 이내에 이제 임시 허가를 통해서 그 시장에 이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가 이제 법 개정이 완료돼서 이제 조만간 발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융합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해서 과거에는 이제 규제를 발굴했을 때 그 규제 개선을 협조 요청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도 강화를 해서 저희가 R&D와 함께 규제 개선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째로 저희 사업 계획 그 예산 배분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올해 저희 산업부 예산 R&D 예산이 이제 3조 2천억 원이고 그 중에 이제 기술 개발 예산이 2조 4천억 원인데 그 기업을 지원한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뭐 저희 ATC 사업처럼 기업 지원하는 게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이 분야별로 이제 지원하는 과제가 이제 2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는 일단 에너지 자원이 30% 그리고 시스템이 한 24% 그리고 소재 부품이 23% 이렇게 순위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별로는 그 산업 핵심이나 글로벌 기술 개발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에너지 안전 기술 개발이 그 다음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이외에 이제 기반 구축이 한 6천억 원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이나 정책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할 분야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1월에 저희 업무 계획 발표를 통해서 그 산업 쪽에 3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력 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이제 2번째는 미래 신산업을 좀 더 지원을 하고 3번째는 이제 지역 맞춤형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에 이제 맞게 첫 번째 주력 산업 고부가 가치화 1조 4천억 원을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이 산업을 좀 그룹별로 나눠서 이 산업의 아주 특성에 맞게 그런 기술 개발을 좀 지원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시장 활력도 높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초격차를 위해서 올해 이제 1,400억 원을 이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조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활력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기 때문에 제도약이 이제 필요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을 지원해서 자율차, 전기차, 뭐 친환경 조선 등을 좀 더 친환경 조선 등을 통해서 제도약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섬유 가전 분야는 뭐 시장 활력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다소 좀 미흡한 분야라서 IT나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완전히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200억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지금 여전히 우리 자립화나 글로벌화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8,3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번째는 이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1조 1천억 원을 이제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항공, 산업, 바이오레스, 수소, 에너지, 신산업을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 교통수단으로서의 뭐 개인용 자율항공기 같은 분야의 주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의 제품화 기술에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레스는 뭐 신약 개발이나 의료기기나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 이제 생산, 운송, 저장 뭐 전반에 걸쳐서 또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대표적인 분야에 각각 한 1,000억 원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신산업에 1조 1,000억 원 규모를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의 산업 생태계 복원인데요. 저희가 위기 지역 및 업종 지원 내용과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산업 직접지나 뭐 권역별 어떤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1,000억 원과 한 4,0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앞으로 저희 그 각각 그 이런 저희 지금 나오는 이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순서로 전담 기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 신산업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주력 산업화가 되고 또 다른 또 신산업이 나와서 또 주력화되고 이런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부에서도 이거를 또 탄력적으로 적기에 대응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뭐 플러스 R&D도 있고요,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추진도 있고, 플랫폼 구축,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생태계 조성들을 위한 기술들, 기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부 우리 성신혜 서기관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리 평가총괄팀 양승락 선임이 우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상세한 사업들별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에 나와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정보는 다 이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신 것 같아서는 저희가 그만큼 절차가 어렵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다고 그 판단을 네, 그렇게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좀 그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은 범부처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기존에 있던 산업부 R&D 사업이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일몰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이제 기획이 됐다라는 게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업별로 규모가 굉장히 작아져서 각각 이제 필요한 그때 산업계나 아니면 다른 대내적으로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표 드릴 그 지금 슬라이드가 총 70개의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30분 안에 발표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44개의 사업들, 그러니까 19년도 신규 예산으로 진행될 44개의 사업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서 뒤에 슬라이드를 한 장씩 다 붙여드렸는데, 시간상으로 많이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발표 자료랑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기술 R&D 전체 프로세스는 일단은 저희가 정책 수립이 되고 R&D 환경을 저희가 파악은 한 다음에 R&D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R&D 사업을 만들어내면 세부 과제별로 이제 과제 기획을 저희 전담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 기획이 되면 그 과제를 공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고를 이제 그 1월 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부의 거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사업이라든지 소제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부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말에 공고했던 통합 시행 계획 공고는 간접적인 공고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고 과제를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고를 진행해서 그 2월 초순 또는 2월 중순까지 그 사업 계획서를 접수를 하면 그 사업 계획서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과제 수행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일단 당연히 이제 법령 고시 예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든 절차는 다 이제 이 고시와 예규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분량이 많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그
과제를 진행해 보셨거나 아니면 한번 숙지를 해 보시면 아, 산업부 R&D 사업은 이런 규정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규정이 공통운영요령과 그 예규로 되어 있는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입니다. 네, 추진 체계, 전체적인 추진 체계를 보시면 산업부에서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담당해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 전담 기관이 저희가 3개 전담 기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기술 평가관리를 포함한 3개 기관에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선정 평가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그 과제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그 사업비 부분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 단위로 넘어가면 연구하는 과제에 이제 해당되고요. 그 주관 기관은 이제 그 과제 컨소시엄 안에 가장 주도로 연구를 진행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전담 기관과 같이 컨택해서 이 과제가 좀 더 잘 수행될 수 있게 진행해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 참여 기관은 주관 기관을 도와서 각 역할 분담에 따른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는 게 참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지금 자격 기준은 물론 세부 사업별로는 다르지만 일단은 산하기관 기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에 있는 기관들은 다 이제 지원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업체가 한 69.4% 저희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기준입니다. 69.4% 예산이 지원됐고 대학 그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에 대해서는 7.6% 그리고 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등 그 연구소에 대해서는 14.9% 그다음 산업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에 대해서는 8.5% 정도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과제 유형을 추진 체계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모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추진 체계로 나눠지는 거는 저희 일반형 과제, 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라고 나눠지는데요. 그 18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그 과제들이 다시 일반형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형 과제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 기관이 있고 참여 기관이 한 여러 개의 복수계로 들어와 있는 컨소시엄 형태고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시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통합형 과제, 병렬형 과제는 간혹 가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기획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굉장히 시스템형이 있거나 또는 융복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과제들이 여러 개 엮여서 같이 융합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통합형 과제고요. 병렬형 과제는 같은 테마로 각각 일반 과제들이 같은 테마로 이제 그 진행을 할 때 서로 기술 교류가 있으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독립적이지만 또 상호 연계가 필요한 과제들이 병렬형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형 과제가 거의 대부분이 아마 19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제 유형을 공모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공모 형태는 첫 번째로 이제 자유 공모형.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목적만 나와 있고 신청 자격만 나와 있는 형태이고 연구 개발하는 내용과 어떤 상세한 내용들은 다 그 사업 계획서 제출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품목 지정형은 조금 더 자유도가 낮은 상태고요. 그 상세한 기술 개발 내용까지는 없지만 품목까지 그러니까 제품 군이라든지 또는 제품을 정해서 그리고 TRL까지 정해서 그 상세한 연구 내용은 자유롭게 제안하시는 게 품목 지정형입니다. 지정 공모형은 좀 더 자유도가 낮은 상태고요. 그 지정 공모형은 상세한 개발 내용까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목표와 그다음 기술 개발하는 과정, 마일스톤까지 지정이 돼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보내는 방식이고요. 정책 지정형은 수행 기간까지 정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하단의 그림 보시면 정책 지정부터 자유 공모까지 자유도가 그 자유 공모 형태가 굉장히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경쟁률도 좀 자유 공모 형태 그리고 품목 진행 형태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 융합의 형태고 굉장히 또 그 기술이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지정 공모 형태로 과제 기획을 하는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융합 확산이라든지 또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서 품목 지정과 자유 공모형이 갈수록 확대되는 형태고요.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그 예산이 가장 큰 사업도 마찬가지로 품목 지정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대 전담기관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 산업기술 평가관리를 포함한 그 3대 전담기관이 나눠서 업무 분장을 해서 R&D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저희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뒷부분에 아마 뒷부분 발표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아마 각각 담당하는 사업들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면요, 그 저희 산업기술평가 관련해서 담당하는 그 사업의 조금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업 성격별로 구분을 해봤고요. 저희 그 산업부 3조 2천억 원 그 예산 중에 저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19년도가 11조 3,937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계속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이고요. 그 사업 그 부분들을 사업 성격별로 조금 나눠보면 그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포조제품 사업,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그럼 기타 사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18년도 예산 대비해서 조금 19년도 비교를 해보면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전문 사업들은 조금 다 감액이 좀 이제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사업들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이유는 신규로 기획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많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업들 안에서는 신규로 기획된 사업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합쳐서 61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성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보시면 이 가로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략 선도형,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수요 지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세로축은 단기, 장기 과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상향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전략 선도형 과제는 장기 과제가 많다. 그 다음에 수요 지향형 과제는 단기 과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수요 지향형 단기 과제는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의 형태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략 선도형의 장기 대형 과제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 형태별에서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은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로 공고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7개 사업이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따가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체 소재 부품 사업 포함해서 전체 8천억 정도의 그 19년도 예산 중에 그 신규 예산이 760억 원으로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760억 원이 전부 다 지금 어제부터 공고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거의 한 100개 정도의 과제가 지금 공고가 되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그래서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산업 분야로 나눌 수 있고 19개의 기술 분야로 또 쪼개진다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제부로 공고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3개의 사업이 공고가 됐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그 제일 오른쪽에 신규 예산이 이제 178억 원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그 3개의 사업만, 신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센서 산업 고도화, 그 다음에 전자시스템 전문 사업만 일단 3개의 사업이 어제부로 공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사업은 3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공고는 안 됐고 아마 1월, 2월 달 중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고요. 그 창의 산업 미래성장 동력 그 분야와 소재부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 분야가 총 342억 원 정도가 아마 1, 2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이제까지는 사업 성격별로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공통 운영 요령 규정 안에 산업기술 분류표라는 게 있고 산업 분야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쪼개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융복합 형태고 다 과제들이 다 서로 이제 연계돼 있어서 상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류들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기타 분야까지 포함해서 6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 세부 분야는 이제 기기 수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계, 첨단 장비, 자동차, 조선, 해양 플랜트, 항공 우주 부품 등의 16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학 분야는 소재 부품, 섬유 의류, 세라믹, 그리고 나노융합, 산업환경 등의 14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전기 분야는 IT융합, 스마트 공장, 센서, 전자부품 등의 11개 사업, 그리고 바이오 의료 분야는
의학바이오, 산업바이오, 융합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분야 9개 사업, 지식서비스 분야는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3개 사업, 기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그 부분은 이 앞서 있는 산업기술 분류표 대분류 기준으로 순서대로 아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아까 앞서 양해를 구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 44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신규로 지원해드릴 예산이 있는 44개의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슬라이드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아마 시간이 조금 모자라면 설명을 좀 발표 자료의 그 유인물로 좀 생략을 해드려야 되는 걸로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수송 로봇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목차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시면 좀 보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제일 상단에 01번 기계 수송 로봇 다시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계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기계고 다음 슬라이드는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해양 플랜트,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기계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옆에 산업핵심이라고 붙어 있으면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성격별로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고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업 목적, 그러니까 이 기계산업 핵심이 어떤 목적으로 그 사업이 만들어졌는지가 나와 있는 사업 목적 설명 부분이고요. 지원 내용은 19년도 전체 지원 규모는 476억 원 정도 규모인데 신규 예산은 93억 원으로 이제 공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예산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계속 과제를 지원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신규 예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로 지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주로 어떤 과제가 그 공고가 될 것이냐, 어떤 과제가 신규로 지원될 것이냐가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은 이제 공고가 언제 되고 사업계획 접수가 언제 되고 선정평가와 사업비 지급은 언제 된다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사업 그 발표자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설명을 미처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44개의 사업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은요, 일단 지원 신규 예산이 93억 원이고 지원 분야가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과 연구 장비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연구 장비 분야가 이제 19년도부터 일몰이 돼가지고요, 제조 기반 생산 시스템 분야, 그러니까 중점 추진 사항 보시면 스마트 장비 시스템, 그 다음에 융복합 기계 시스템,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 기계 분야에 각각 신규 과제가 지원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이제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 66.24억 원이 전체 다 모두 신규 예산이고요. 지원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차 AI 컴퓨팅 모듈, 그 다음에 인지통신 판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솔루션 실증 표준화 과제, 총 4개의 전략 과제로 1월달 또는 2월달에 공고가 된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자동차 분야고요. 자동차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카, 스마트카, 그리고 대형 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시스템 개발 및 수소 자율버스 시범 운행으로 각각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두 번째 있는 스마트카 분야는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가지고 2019년도에는 신규 141억 원이 그린카 분야, 그리고 대형 버스용 자율주행 부품, 그리고 수소 자율버스로 지금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이고요. 모두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80억 원 예산이 전체 다 신규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보시면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의 모듈화, 표준화, 그다음에 공용화를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견 조선소 혁신 성장 개발 사업입니다. 기타 사업이고요. 기타 사업 중에 60억 원이 신규 예산이고, 신규 예산은 이제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 생산 기술 분야 개발을 해서 중견 조선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조선해양 플랜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기타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수소연료 전지 추진 선박을 기술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50억 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사업 기타 사업이고요. 올해 신규로 지원된 20억 원 예산이 상업용 무인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드론 활용 서비스 플랫폼 또는 이제 그 자율주행 항공기 분야에 이제 신규로 20억 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항공우주 분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의 그 지원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율비행의 개인 항공기 분야에 지금 이제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기술 개발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항공우주 부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 항공우주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은 이미 기존 사업이고요. 신규로 37억 원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중점 19년도에 주로 진행될 사항은 완제기 부품 국산화 및 성능 개량 그리고 민수 항공기 부품 국제 공동 개발 과제가 신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돌봄 로봇 공통 제품 기술 개발입니다. 로봇 분야고요. 기타 사업입니다. 예, 총 이제 신규 사업으로서 41억 원 정도가 신규로 진행될 예정인데 중점 추진 사항 보시면 중증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에게 적용 가능한 돌봄 로봇 4종 기술 개발의 추진입니다. 본부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그 아마 4개의 과제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1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로봇 분야 산업 핵심 이미 공고된 사업이고요. 로봇 분야에 이제 로봇 핵심 공통 기반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융합 로봇 시스템, 그리고 본부처 협력 로봇 제품이 어제부터 이제 그 과제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 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45억 원 신규 사업이고요. 스마트 공장 적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 환경을 고려한 보급형의 그 제조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고요. 그 제조 로봇을 개발하면 그 해당되는 실증, 그러니까 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화학 분야로 넘어왔습니다. 화학 분야는 그 지금 쭉 진행돼 왔던 어제 이제 공고가 됐죠.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2,300억 원 중에 신규 과제가 이제 109억 원이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소재 부품 패키지형 기술 개발이 이제 중장기의 과제고요. 그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 기술 개발이 이제 단기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이 5개 업종, 부품 업종이 7개 업종에 대해서 각각 이제 12개 소재 부품 업종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개편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던 그 사업들이 이제 소재 부품 패키지형과 그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으로 각각 이제 좀 크게 이제 개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부품 사업의 좀 이제 신규 사업이죠. 소재부품 글로벌 투자 연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앞서 있는 사업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이제 이 사업의 특징은 이제 기술 획득형 해외 기술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그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또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한 소재부품 업종에 있는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마 이 사업도 어제부로 공고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저희가 어떤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탄소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기타 사업이고요. 신규로 37.48억 원이 진행되는데 지원 분야 3가지 중에 37.48억 원은 마지막 분야에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고부가 가치 인조 흑연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인조 흑연 소재를 제조하고 생산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과제가 4월 달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 소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어제 공고가 됐습니다. 총 77.1억 원이 이제 공고가 됐고요. 전체 산업 소재 핵심에 5개의 세부 분야가 있는데 어제부로 공고가 된 그 신규 과제는 화학 공정 소재와 그 다음에 첨단 뿌리 기술 분야 두 가지 분야고요. 섬유 의료 세라믹 그 다음에 그 금속 재료 분야는 이미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만료가 돼가지고 신규 사업이 없는 형태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섬유 의료 분야가 새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섬유 의료 혁신 강화 사업이 만들어져서요. 신규로 62.6억 원이 이제 그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섬유 의류 제조 경쟁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염색 봉제 지능형 제조 시스템, 그리고 IT 융합 스마트 의료 개발, 항공수송기용 융합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아마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섬유의료 분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입니다. 55.5억 원이고요.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 사업이고 기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 극한 환경에 필요한 섬유 소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방열복, 냉화학복, 방진복 등의 이제 섬유 소재를 개발하고 성능 평가와 인증까지 이제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아마 마찬가지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세라믹 분야입니다. 세라믹 분야는 아이세라믹 제조 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이제 세라믹 공정 빅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플랫폼을 구축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중소 중견기업의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분야입니다. 나노융합 분야 어제 이제 그 나노융합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서 3개의 과제가 공고가 됐고요. 총 17.8억 원으로 지금 나노융합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현재 그 신규 접수 진행 중으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환경 분야입니다. 저희 이제 산업환경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공장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고요. 총 30억 원의 신규 사업이 이제 그 공정 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4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청장 생산 기반 산업 공생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신규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산업 환경 분야, 그러니까 그 이제 배출 가스라든지 환경 분야에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배출 분야, 그 다음에 부산물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폐쇄 순환 그리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그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분야입니다. 네, 전자전기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전기 분야, IT 융합 분야로 이제 7개 사업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올해 신규 사업인 32.9억 원 IoT 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그 스마트홈,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홈을 이제 건설사, 그다음에 통신사, 홈넷사, 그리고 가전사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대규모로 실증을 함으로써 이제 이게 상용화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 개발 사업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한창 지금 기획이 진행 중이고요. 1월 중에 아마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용 인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인공지능이 내장된 이제 내장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점적으로는 인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산업용 지능융합 부품 기술 개발이 이제 세부적으로 공고가 2월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 소재부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 아까 이제 미래성장 동력 사업은 그 중장기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이제 나중에 5년 이후에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 저희 소재부품 산업 미래성장 동력에서는 올해 신규로 30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주로 그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융복합 디스플레이 그리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에만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사항 보시면 그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 반도체,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그리고 OLED 공정 장비용 핵심 부품, 그다음 나머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각각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별로는 그 아마 반도체 부분은 1월달에 공고될 예정이고 디스플레이 쪽은 아마 4월 이후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전자부품 산업 핵심입니다. 그 주력 산업 IT 융합 부분하고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규로 43.2억 원은 주력 산업 IT 융합 분야에만 아마 지원이 될 예정이고 융복합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미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신규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력 산업 IT 융합 부분은 7개 과제가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 유지라든지 산업용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들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산업 전문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글로벌 전문이라고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공고가 되어 있고요. 신규로 43억 원이 이제 그 레이저 핵심 부품 그리고 이제 그 3D 프린팅 소재 분야에 지금 과제들이 품목 지정 또는 자유공모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차세대 하이브리드 PCB 분야입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PCB의 핵심 기술
16.5억 원이 아마 차세대 통신기기용 하이브리드 PCB와 자율주행차용 전자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분야에 아마 각각 아마 그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올해 4월 달부터 아마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없는데 그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아마 같은 형태로 그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거방송처럼 지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객화점식으로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양해를 구해드리고 다시 한번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뒤쪽으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유인물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따가 부스 운영할 때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산업기술 R&D를 지원하고 또 공고하고 접수하시고 또 이제 그 수행 협약을 하시고 난 수행 단계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을 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아이테크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저희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포털입니다.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 공고 포함해서 그 모든 그 저희가 진행하는 아까 신규 사업들 44개의 사업들이 모두 다 이 사이트에서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기존에 진행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이제 아마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공고가 언제 되지? 신규 사업들이 공고 언제 되지? 매번 매일매일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편함이 있으실까봐 아마 공고가 될 때마다 저희는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마 회원가입을 하셨던 분 또는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 개인정보에서 뉴스레터 수신을 아마 너무 귀찮아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해 주시면 아마 공고가 한 날짜 또는 그 다음 날짜에 바로 이 사업이 공고가 됐다고 아마 이메일로 아마 뉴스레터가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산업핵심 마찬가지로 어제 공고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그 메일로 다 뉴스레터 메일이 발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한테 발송드리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레터 발송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만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44개의 사업이 굉장히 많고 각 일정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아마 조금 편의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안내 책자 굉장히 두꺼운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안내 책자 두꺼운 책자 안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그런 모든 사업들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보시면 그 해당되는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 문의처가 이제 각각 나와 있습니다. 문의처를 보시면 이제 그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팀과 해당되는 담당자의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공고하는 일정이라든지 세부 분야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있는 문의처를 확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금 어제 공고난 사업에 대한 그 세부적인 설명회를 1월 16일 여기 역삼동 차병원 근처에 있는 그 삼정호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디테일한 설명회를 또 하거든요. 여러 가지 RFP에 대한 얘기도 설명도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당일 또 오시면 어제 공고난 사업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 또 추가로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총괄팀 신형갑 책임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총괄팀 신형갑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부처 합동 설명회에서 저희 산업부의 이제 두 번째 그 전담기관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 사업을 맡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오늘 많은 분이 와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R&D 사업들이 나열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 사업을 잘 찾아보시고요. 그 사업 안내 책자와 저희 발표 자료가 이제 연동해서 저희 쪽에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진흥원에서 준비한 자료는 첫 번째 기관 소개하고 두 번째 금년도의 중점 추진 업무, 세 번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그 공고 사업별로 세부 안내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 사항 하면서 이 순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소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서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순수 R&D 연구개발 쪽으로 좀 특화된 그런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치면은 저희 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그 이외에 정책 연구부터 해서 기술 개발도 물론 하지만 사업화나 인력 양성 또 이런 이제 국제 협력 사업이랄지 이런 제반 사업을 모두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앞서에 저희가 요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는 바로 어떤 법령에 따라서 또는 법령이나 어떤 규정 또 그 밑으로 이제 고시나 예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해서 기관이 설립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사업 대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위탁받아서 R&D 과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2009년 5월에 저희가 설립되어 가지고 이제 그 1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 및 조직을 보면은 크게 저희는 이제 3개 본부에 8개 단, 그 다음에 1개 센터, 4개 실과 34개 팀이 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은 약 367명에 예산은 그 1조 약 4천억을 금년도 예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립이나 정책 기획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산업기술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산업과 기반 조성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그리고 사업화, 또 지역 산업도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이제 좀 범위가 확대돼서 중견기업까지 했는데 그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쪽도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기능을 좀 간략하게 슬라이드 한두 장씩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큰 그림 하에서 그 세부 사업별로, 과제별로 여러분들이 그 좀 어플라이해서 과제 수행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 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각 그 저희 원의 중점 추진 업무가 곧바로 세부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첫 번째는 산업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제일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거기에 부합해서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그 다음 챕터인 이제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하고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그 근본적인 것을 좀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이제 산업 인력 양성 쪽에서 그 산업계 수요 기반의 일자리하고 인력 정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 있어 가지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좀 공급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역시나 현재 이제 수도권 밀집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쪽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산업 및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면서 아울러서 그 일자리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 관련 지역하고 어떤 교류나 공감대 확산적인 이런 측면도 아울러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혁신성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또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월드클래스 300이랄지 이런 세계적 중견기업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기술의 생태계 고도화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혁신 성장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대응해서 앞서의 저희 산업부의 R&D 정책 기조를 이제 산업기술개발과의 송신혜 서기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산업기술 혁신 플러스 R&D 이런 쪽도 그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미래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구축된 인프라 간의 연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방안도 저희 쪽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어떤 그 연구소 랩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나와서 사업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플랫폼을 좀 고도화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가속화를 위한 기반 및 환경에 대한 조성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기술 생태계 고도화 측면에서 어떤 국내의 그런 기술 생태계가 머물러 있어도 되지만 이것을 보다 글로벌로 확산시키는 일을 저희 쪽에서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앞서에 이제 그 산업부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레카 이런 쪽 그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협력 기반의 고도화 및 사업별 연계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기술 정책 개발 및 확산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있어서는 그 산업기술 R&D를 끌고 가는 정책 수립의 일종의 브레인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산업기술 혁신의 어떤 플러스 R&D라는 이제 그 우리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초안을 작성을 한다든지 혁신 성장을 촉진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기획을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데스크에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 중심의 수요자 중심적으로 운영을 해서 산업기술 정책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산업 육성 지원 체계 강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유망 기술, 어떤 기술 로드맵이랄지 이런 그 산업기술 혁신 분야에 따른 우리 차세대 먹거리 기술에 대한 발굴, 모색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 확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업 기업 지원 정책 성과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공유도 하고 확산도 하고 아울러서 단순히 순수 연구개발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산업기술 저변과 또 산업기술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그 확산 또 그 그레이드 업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정책 성과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확산하는 역할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잘 꿰울 수 있는 어떤 사업관리 전문화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수행기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우리 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그 원의 어떤 그 성격이랄지 그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 많이 와주셨는데 제일 궁금해하실 공고 사업별 세부 안내는 저희가 그 여러 그 세부 사업, 내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22개로 좀 간추려 봤습니다. 이 22개는 그 저희가 이제 정부 R&D 과제들이
신규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새롭게 신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22개 사업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1, 2월 공고 내용을 보시고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신규 과제 위주로 저희가 좀 작성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광역협력권 산업부터 저기 3D 프린팅 의료기기 그 산업까지 산업의 실증 사업까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나열식으로 돼 있지만은 저희가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업 안내 책자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안내 책자하고 좀 연계가 돼서 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연계하면서 이 요약을 하다 보니까 미처 다 심을 수 없는 부분은 요 사업 안내 책자 하단에 있는 참조 그 내용하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슬라이드 제목과 저기 그 여기 계신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을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나하고 매칭이 잘 된다 싶으면은 그 문의처를 저 하단에 바로 달아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저희 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에 상응하게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또 그 상담 부스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내용 설명을 간략히 들으시고 당장 궁금하시면 이제 그 상담 부스에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지원 규모는 이제 80억으로 총 이제 계속 사업까지는 이제 705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그 아무래도 이제 시도 간 자율적 연계 협력을 통해서 그 협력 신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광역권으로 산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원 분야는 이제 14개 협력 프로젝트인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신산업 분야가 에너지,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소비재랄지, 그다음에 전기 자율차, 첨단 신소재 이런 부분들이 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제협력권이 좀 정책적인 좀 연구를 통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협력 프로젝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4개 협력 프로젝트에 맞게 해당 여기 계신 분들의 해당 권역을 잘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신청을 해서 충분하게 이쪽 그 기술개발 산업 협력권의 산업 육성에 좀 그 공헌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좀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신청 자격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협력 시도내 연구기관이랄지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과제별로 2년 정도의 그 과제 금액은 약 5억에서 10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고 내용을 잘 보시고, 대개 이 일정에서 보시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과제 공고가 1, 2월에 나오고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 3월, 4월에 이제 평가를 하고 실질적인 그 과제 수행은 이제 5월부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짧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해당 사업에 어느 정도나 또 관심과 지원 신청이 많은지에 따라서 조금 그 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플로우는 그렇게 흘러간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광역협력권 사업의 이제 지원 분야 14개 협력 프로젝트가 쭉 그 에너지 신산업의 태양광, 그 다음에 그리드 사업, 또 도심 특화의 뭐 마이크로 그리드랄지 상당히 에너지 전기 쪽인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 프리미엄 소비재 분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제 우리 전기 자율차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경제협력권이 나눠져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는 이제 기술성과 활용 촉진입니다. 저희가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제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공공 R&D의 성과물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그 중소 중견기업들의 좀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올해 전액 신규 지원을 통해서 과제당 약 4억 원쯤 지원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저 25개, 30개 뭐 이쯤 뽑힐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청 자격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이제 주관 기관으로 하고 공공 연구기관이나 기술 사업화의 촉진 기관을 이제 참여 기관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업화 촉진 기관들은 이제 서브로 우리 그 기업들을 도우면서 이런 기술 성과 활용 촉진의 R&D의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정 면에서 2월에 본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약 한 달간의 우리 그 과제 접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5월에 선정 평가를 통해서 6월부터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R&D 재발견 또 성과 활용이다 보니까 우리원의 기술 실용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성과 활용 촉진의 이제 그 다음 테마가 이제 신성장 동력 기술 사업화 지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금년도 지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에 있어가지고 그 서비스 기관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술 이전 사업화 전문가 활용 이 부분을 좀 통해서 컨설팅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관련 산업의 기업 진출이나 산업을 좀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본 사업의 일정이 이제 3월에 신청 공고 접수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한 달간의 사업계획서 작성 그리고 저기 4월에 선정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협약과 사업비 지급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화 기반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이제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367억인데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가 그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154억이고요. 그 지원 분야에 있어서 이제 5대 신산업 분야가 이제 우리 산업부에서 설정한 신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율주행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IoT 가전이랄지 에너지 신산업,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저희가 이제 5대 신산업 분야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이제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시장 창출이 좀 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그 범부처 연계형과 민간 투자 연계형 이 타입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기술 실용화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유망 기술을 그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화로 이렇게 전환을 시킬까? 이런 부분에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업화 전환에 있어서의 민간 투자 펀딩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어플라이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제기술 협력을 통해서 해외 기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첨단 기술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촉진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이제 고도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기술 국제협력 국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외 기관과 어떤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산학연 우리 그 국내 기업이 반드시 참여를 좀
이렇게 required 한 상태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국내 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기술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 국내 기관은 당연히 저희 쪽에서 뭐 펀딩이 될 거고요. 해외 기관은 이제 그 해외 정부에서 예산 조달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각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한 나라가 되는 양자 그 공동 펀딩의 국제 협력 사업이 있고요. 또 다자간으로 이루어지는 그 국제 기술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원 국제 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안내 책자가 229페이지에 조금 더 상술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업기술 혁신 기반 구축. 이 부분 이제 산업 현장 여성의 R&D 인력 참여 확산에 대한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여러 그 내역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여성 R&D 인력을 보다 더 그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경제활동 참여를 조금 강화를 할 목적으로 올해 신규 사업을 저희가 12억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신진 및 경력 단절 우리 여성 R&D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창업 기술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원 내용으로서는 신진 여성연구원의 산업 현장 진출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연구원의 재취업 교육, 아울러서 여성 R&D 인력의 창업 기술 컨설팅 내용으로 지원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보다 상술된 내용으로는 여기 사업 안내 책자 좀 빠져 있는데요. 232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내역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를 좀 미스한 것 같은데 232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기술 인프라 연계 활용 촉진도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세부 내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기구축된 이제 공동 활용 장비에 좀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작을 수도 있는데 올해 10억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지원 내용으로서는 이제 그 기구축 장비의 이제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쪽을 지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성능이 장비가 새로 도입되면은 그에 따른 우리 가동을 해야 되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 전문 인력들의 교육 훈련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장비 대상으로 그 활용 실적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장비가 보다 더 그 가동률이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장비를 선정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정부 출연금 쪽 약 10억 원으로 진행을 하면서 장비 취득가의 20% 이내를 그 과제당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고는 저희가 이 사업 같으면 이제 3월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정평가 거쳐서 과제 협약과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산업위기지역 미래 자동차 종합안전 시험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산업위기지역 좀 우리 GM GM 한국 GM의 저기 군산공장 그 부분 문제가 이제 도출이 돼서 경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 그 정부에서 또 그게 대응해서 그러한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응 그 방안을 좀 모색을 했던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래 자동차 종합 안전 시험장이라는 과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충돌 안전 그 법규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되고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안전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 안전 시험장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해서 그 부분을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위기 지역인 울산도 이제 조선 쪽 이런 쪽으로 산업 위기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그 해당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총 사업 기간을 이제 3년 내로 해서 되도록 빠르게 이런 이제 산업 위기 지역에서 벗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3년을 내를 진행을 하면서 과제 특성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다음 장에도 이제 7번째 계속해서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특화된 내용, 지원 내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0억 원 규모로 해서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구동 시스템 또 그 전기차를 이제 고려를 해서 배터리 시스템이나 이제 전기 구동이 되는 그 세시 융합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자격은 이제 이 부분 이제 경남 쪽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 위기 지역 공히 과제 특성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형 전기차 부품 그 기술 개발도 저희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0억 원으로 돼서요. 전남 쪽에 그 미래형 전기차 부품 개발 관련해 기반 구축 및 기술 개발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 산업 위기를 받은 쪽이 우리 뭐 울산 이런 쪽도 있지만은 전남 쪽에 그 중소 규모의 조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도 어떤 미래형 전기차 부품 개발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어떤 그 업종 이런 부분을 좀 별도로 모색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나 특장차 이런 부분도 이제 45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트레일러랄지 아니면 이제 우리 승용차, 승합차 이상의 상용차에 대해서도 수송 분야가 굉장히 또 물류 분야 이쪽이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용 특장 부품에 있어서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전북 쪽에 기업연구소 대학이 해당이 되면서 그 아무래도 이제 고기능 상용차에 대한 좀 기능 개선을 연구개발 통해서 좀 앞장서겠다 하는 쪽은 우리 그런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 위기 지역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상당히 이제 인프라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예산이 172억쯤 해당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신청 자격이 대학, 연구소, 단체가 돼서 산업 전문의 인력의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석박사급의 이런 이제 인력 양성의 이제 대표적인 부처는 이제 교육부지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력 양성 지원의 포커스는 그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제조 혁신이랄지 소프트 파워 전문 인력이랄지 이런 또 인적 자원의 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째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제 총 사업이 210억 원 중에 계속에 90억, 신규에 120억 원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고요. 산업단지하고 대학을 좀 공간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어떤 아카데미에 우리 그 학생들이 머무를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현장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와 잘 협업이 되면서 그 산학융합지구 타이틀 하에 실질적인 실무적인 경험을 곧바로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R&D와 인력 양성, 또 아울러서 좋은 인력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이제 고용이 함께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된 사업이고요. 올해 120억으로 신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시스템 산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 이제 총 그 금년도 지원이 이제 1,000억 원이 이제 넘어가는 예산이고요. 이 중에 약 20%인 이제 192억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도의 기획을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은 이제 산업 분야의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학 이런 쪽이 이제 기반 조성 쪽으로 조금 트라이하고 있고요. 기업 좀 인프라를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좀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들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oT 기반의 이제 어떤 클러스터 조성이랄지 또 그 4차 산업의 이제 플라즈마 탄소 나노 융합 복합 그 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쪽에 약 232억쯤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있어서도 이게 5대 신산업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신뢰성 평가 체계 인증을 좀 지원하는 형식으로 약 250억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 등 여러 내역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금년도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192억 이런 내역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또 겨울철 화재 발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들 하는데 뭐 그쪽 소방청도 있겠지만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런 이제 안전을 높이고자 산업부에서도 좀 저기 안전산업 쪽에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예산이 조금 적은데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신청 자격으로 해서 좀 그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이랄지 시험 인증 이런 쪽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자동차 부품 기술 알력 제고 사업으로 올 예산 250억 원이 전체 신규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우리가 통상적으로 2만 개가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후방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우리 인력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희가 250억을 들여서 부품 기업의 좀 활력을 높이고자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에 머물 게 아니고 글로벌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1, 2월 준비 아마 2월 중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업 내용을 좀 지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사업 안내 직접 참조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이제 중견기업 상생혁신의 R&D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가 이제 신규로 따내긴 했지만 많은 예산은 따내지 못해서 8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중견기업들이 그 중소벤처기업들하고 좀 상생협력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추진을 하면서 기술개발 좀 저변을 확장하는 쪽으로 그 상생 R&D 기획과 국내형 또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추진 내용을 꾸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 핵심 연구 인력을 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총 10억 원, 약 10억 원인데 절반 정도가 이제 신규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 초기 중견기업이 어떤 청년들의 이제 석박사 및 기술 전문 경력직을 연구 인력으로 채용할 때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제 중견기업 같으면은 조금 어차피 그 좀 인건비 나갈 거 이쪽에 사업계획서 또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어플라이해서 선정을 되면은 그만큼 인건비가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저희 쪽에서 한 내용입니다.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째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 신규 20억 원이 되어 있고요. 정부 5대 선도 프로젝트 5대 신산업 분야별로 그 품목을 지정해서 7개 분야를 그 신기술에 대한 또 제품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것은 이제 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이외의 지역 여기가 지금 수도권 그 발표이기 때문에 좀 해당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의 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20억 원이 배정이 돼서 중견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로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의 이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로 금년도 신규는 23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자율 선정한 이제 중점 추진 분야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으며 그 지원 내용으로 있어서는 좀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좀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요게 이제 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요. 19번째로 이제 해외 수주와 연계된 항공 부품 산업에 대한 공정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억 원이고 저기 과제당 이제 한 5년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항공 부품 산업 내에서 어떤 공정 및 생산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뭐 카이가 우리 항공 대표적인 우리 항공 사업체인데 이런 이제 항공 제조업체들의 좀 해외 수주를 좀 확대하고 그러려면 이제 상대적으로 신뢰성도 기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공정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 20번째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 양성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에 약 50억 원을 그 지원 분야 혁신성장 10대 산업 분야로 지정을 해서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해외 연수생에 대한 인건비나 체재비 또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석박사급 학생이나 재직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좀 본인 그러니까 여기 계신 소속 기관의 인력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데 좀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사업에 어플라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째는 이제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로 총 약 2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제품의 이제 공공도입 내용 쪽으로 최대 2년간 연간 5억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1, 2월에 이제 공고 접수가 되겠고 이제 3월에 평가를 통해서 그 과제 협약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에 있어서 실증 사업이 해당이 되겠고요. 19년도는 이제 총 40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당 2년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정부 출연금도 상대적으로 이제 6억에서 10억 원 내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과제 해당 과제 수는 많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볼륨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3D 프린팅에 있어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신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저 업체나 또 관련 연구기관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2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사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제 온라인 과제 신청이랄지 과제 수행 등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 관리를
우리원에서 이제 K패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사업관리 시스템, 키아트 그 사업관리 시스템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과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쪽에 접속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콜센터도 저희가 6,099개 서울 02-6099개 3,000번으로 콜센터를 마련을 해서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선정이 돼서 추진 운영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기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상응해서 답변 드리고자 하고요.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희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그 22개 그 공고 또 금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 문의처 해당 슬라이드의 문의처 또에서 한번 힌트를 얻으시고 사업 안내 책자와 연계된 사업 안내 책자 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연락을 주시고 또 아울러서 상담까지 이렇게 받으시면 오늘 여기 오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이제 마지막 발표고요. 애기평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요 R&D 사업을 맡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평가원 소개와 에너지 개발 사업 안내 그리고 기타 참고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기술평가원 소개입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에너지 기술 혁신 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효율적, 환경 친화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하고자 설립되었으며 2008년 8월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과 신재생 에너지 센터 그리고 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의 에너지 R&D 기획평가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2009년 5월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저희 평가원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기술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 에너지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미션과 에너지 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리더의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에너지 기술 경쟁력 2배 이상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기술 혁신 선도, 수출 중심 에너지 산업 육성, 에너지 기술로 사회적 가치 창출, 포용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의 전략 방향을 수립, 10개의 전략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미래 에너지 준비를 위해서 에너지기술 R&D 통합 전담기관으로서 전주기적 기획평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 정책 개발과 로드맵 수립 등의 에너지 정책 개발 기능,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성과 확산 등의 에너지기술 개발 기능, 그리고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기능, 그리고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기능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기술 개발 추진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국민 안전이라는 키워드로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형 대규모 사업 기획,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 사업 우선 기획, 그리고 국민 안전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참여형 R&D를 발굴 및 기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애기평에서는 현재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의 4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신재생 에너지 글로벌 경쟁 확보를 위해 태양광, 풍력산업 기술 가격 경쟁력 제고,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경제성 안정성 확보,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개발, 그리고 순환자원 생태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통한 저소비, 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서 지능형 전력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 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정통 에너지 산업 R&D 역량 전환으로 청정 발전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원전 해체 기술을 적기 확보하며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현, 그리고 지능 정보 활용, 자원 개발,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R&D 인프라 혁신 전략으로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체계 개편과 R&D 협력 플랫폼 강화, 그리고 신남방, 신북방 국제 협력 및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강화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관리 기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크게 에너지 공급 기술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자원 개발 기술 개발, 그리고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또는 청정 화력 핵심 기술 개발 등의 대형 사업과 함께 LNG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 부품 혁신 개발, 석탄 발전 미세먼지 저감 고효율 친환경 설비 개발, 고효율 바이오 가스 생산 기반 지역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 농어촌 대상 신재생 에너지 융복화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 기술에서는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과 스마트 시티 에너지 통합 관제 핵심 기술 개발, 파워 투 가스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 안전 기술 개발과 더불어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술 개발과 진영형 저압 직류 기술 개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등과 표준화 인증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과 정부 공기업 협력 사업이 있으며 에너지 인력 양성과 에너지 국제 공동 연구,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시면요. 공급 분야에서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R&D를 지원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실증 사업 확대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과제를 추진하고 소재 부품 고성능화와 신뢰성 향상, 그리고 부품 시스템 설치, O&M 전 프로세스에서의 가격 저감을 추진하고 주민 공존형 과제를 추진하여 수용성 제고 및 개통 활용 기술 최적화 등 신재생 보급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기저발전의 전환 촉진을 위해서 청정 화력 분야에서는 탈미세먼지의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삭스, 낙스 등 친환경 배출 저감의 기술 개발과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및 서플라이 육성 지원을 하고 원자력 및 원전 해체 방패물 분야에서는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하여 중대 사고 대응, 내진 성능 강화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통한 원전 안전성 강화, 그리고 원전 해체 방패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연계형 자원 개발 기술 및 전략 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과 연계한 대형 자원 개발 R&D를 추진하거나 첨단 제품 제조의 원가 절감을 위한 4대 희소금속 회수와 원료화 등의 자원순환 기술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산형 전원의 안정적인 연계 기술 확보를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 통합 관제 시스템 RMS 구축을 지원하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원활한 개통 접속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70kV급 변전소에 적용할 지능형 친환경 전력 시스템 개발, 그리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의 대응 및 그리드 안정화를 위한 ESS 설계 기술 확보에 지원하고 분산 전원 확대를 위한 응용 기술 확보를 위해 분산 전원 확대 및 수요
관리 증가, 에너지 자립 등 전력시장 수용과의 패러다임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영역의 지능화와 더불어 직류 송배전 상용화를 고려한 지능형 저압 직류 수용과 핵심 기술 개발 및 도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단지 구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는요.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효율화 및 보급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 관리 기술 강화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에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제시에 따른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수요 관리 기술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소비 에너지 사회를 위한 스마트 제로 에너지 시티 기반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전기차 스마트 충전 플랫폼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 추진과 산업화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핵심 분야와 기기별 기술 개발 지원 확대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의 에너지 통합 관제 환경 구축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 수요 관리 최적화 제어 시스템 및 스마트 시티 에너지 인프라 기술 개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소비 분야 이제 계속해서 에너지 저장 및 전환을 위한 파워투가스 기술 확보에 지원하여 에너지 믹스 그리드 및 연계된 에너지 믹스 그리드와 연계된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 생산, 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 개발과 파워투가스 핵심 기술과 가스 및 전력망 연계 통합 시스템의 실증을 통한 엔지니어링 패키지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신기술 확대를 고려한 에너지 안전기술과 에너지 관련 표준 인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는 에너지 기술 수출 산업화와 선진 기술 확보, 국제 협력 강화에 지원하고 있으며 창의 융합, 고급 인재 양성 강화와 시민 참여 중심의 에너지 수용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애기평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획 프로세스 안내입니다. 저희 과제 기획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부 에너지 정책 수요와 기술 수요 조사를 검토를 통해서 기획 대상 과제 후보를 구성하고요.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기획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과제 기획 및 RFP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과제 기획 검증을 통해 사업심의위원회 이후에 신규 과제를 공고하고 있으며 2019년 에너지 R&D 사업 공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 1월 31일 말일에 신규 과제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말에 이제 공고가 되면은 3월에 개념 계획서 접수 및 평가, 그리고 4월에 사업 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해서 5월 이후에 사업비 확정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월 말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담당 사업별 담당 부처에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다음에 문의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희 애기평에서는 저희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금 발굴, 기획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에는 에너지 R&D 신규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 리스트를 지금 참고차 넣어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부유식 풍력 발전 실증 연구 사업이라든가 수성 태양광, 그리고 저속 블레이드나 대형 풍력 터빈,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기반 재생에너지 해결 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저감형 제재조 기술 개발이나 연소종 CO2 포집 활동 활용, 그리고 광물 자원 탐사 평가 고도화 기술 개발, 그리고 청정 전력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표준화 시스템과 연료 다변화 대응,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 그리고 주행 중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등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R&D 관련 상담이나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고객 만족의 고객의 소리를 들어가시면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됐는데요. 저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애기평 잠깐만 하나만 여쭐게요. 저기 신규 사업 공고된 거 하고요. 향후에 1월 달에 추가 세부 사업 설명이 일정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 2019년도 지원 과제에 대한 공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말일에 지금 공고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획의 마무리 단계가 있어서 1월 말일 이후에 신문 광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2월 달 중순쯤에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서울 및 지방 등의 지방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산업부 세계 전담 기관이 작년 12월 28일경인가요? 그때 이제 통합 공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오늘 이제 이 자리인 거고요. 각 전담 기관별로 또 세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산기평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신규 사업의 일부를 어제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 17, 18일, 그러니까 1월 달입니다. 1월 16일에 서울에서 이제 삼정호텔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대구 저희 본원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16일 일정은 이렇고요. 17일은 춘천에서 합니다. 강원도에서 하고, 18일은 대전, 그 다음에 22일은 진주, 뭐 이런 쪽의 일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 사업별로 또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기부랑 또 협력해서 하는 설명회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28, 29, 31일 그때 이제 저희 상기평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진흥원 쪽에 관련된 지역사업 설명회도 아마 16일 있는 것 같고요. 23, 24, 25, 29, 30, 31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많은 정보를 전달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십 개 사업을 다 이해를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가 이제 인볼브하고 싶은 그런 R&D가 됐던 인력이 됐던 국제협력이 됐던 기반 조성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가 됐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각각 전담기관 홈페이지별로 들어가시면 자료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부 사업별로 또 신규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RFP가 있는 것도 있고 품목 지정, 뭐 지정 공모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 뭐 대전, 광주 등등등 이렇게 각 지역별로 오신 또 위치가 또 다르실 거기 때문에 출장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그 일정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제 세부적인 그 뭐라 그러죠? 기술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문의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음을 알려드리겠고요. 자,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 지금 12시 반이 넘었나요? 아무튼 12시 반부터 저기 아까 책자 나눠드린 그 바로 옆에 보면 소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시까지 운영을 할 건데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컨설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회의장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대여를 하는 또 회장 대여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사실은 각 전담 기관별로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식사 시간도 좀 지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궁금증이 디테일하거나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따 3시까지 저희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활용하시는 방법도 권유를 드리고요. 지금 바로 이제 가시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한 질문이나 빨리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 먼저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또 한 분이 또 한 20-30분씩 질의를 해버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걸 다 커버를 못하게 되는 또 이런 현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 질의를 또 못하시는 분들은 각 또 세부 사업별로 각 전담기관별로 또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그때는 각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쭉 노트해 오셨다가 이런 분야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 쪽 3개 전담기관이 오늘 설명회를 쭉 드렸는데요. 산업부 R&D를 또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